코너 브래들리가 끝내 시즌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안 그래도 부족했던 리버풀의 수비진 뎁스는 더욱더 얇아지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8명으로 시작했던 리버풀의 수비 옵션이 레오니의 이탈로 7명으로 줄었다가 이제는 6명까지 감소한 거예요. 주전 선수들의 좋지 못한 폼을 떠나 뎁스 자체가 너무 얇아진 거죠. 거기에 리버풀 합류가 예상되었던 마크 게이 이적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제 사실상 코나테와의 재계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거죠. 물론 우풀백인 칼빈 램지와 리버풀 유스 출신 센터백인 리스 윌리엄스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들은 즉시 전력감으로는 무리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리버풀 선수단의 상황 체크와 센터백 매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간이 많이 포함된 영상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선수단 상황. 현재 리버풀에는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8천억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추가 영입이 필요하다니 답답한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금액을 떠나 현재 리버풀에는 추가 영입 계획을 세우기조차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돈을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리버풀 선수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논홈그 선수 자리는 17명이 꽉 찬 상황입니다. 영입을 위해서는 선 방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여기서 방출을 고려할 만한 선수로는 키에사와 칼빈 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브래들리의 부상으로 인해 우풀백인 칼빈 램지는 데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키에사인데 세리에 A 리턴을 고려는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상적인 수준의 오퍼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당장 추가가 가능한 자리는 홈그로운 한 자리뿐입니다. 만약 이번 겨울 등록을 통해 무르제크와 윌리엄스를 제외한다면 홈그 선수 자리는 추가 확보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홈그를 충족하는 매물 자체가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센터백 매물은 더더욱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게이 영입이 중요했던 거예요. 맨시티 이적이 성사된 앙투앙 세메뇨나 뉴캐슬의 앤서니 고든이 계속해서 거론됐던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만큼 홈그를 충족하는 매물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즌 중간에 열리는 겨울 이적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리버풀이 당장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엘리엇 복귀 정도로 만족해야 할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 리버풀은 얇은 수비진 뎁스를 미드필더 자원을 활용해 해결해 왔습니다. 엔도 와타루나 흐라벤베르를 센터백 자리에 대책 이용하거나 우풀백으로 소보슬라이나 커존이 출전하기도 했죠. 물론 그들이 어느 정도 좋은 역할을 해준 것은 맞지만 이 또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최소한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선수단 정리와 적극적인 수비 보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 중에서도 1순위로 보강해야 하는 포지션은 역시 센터백입니다. 그렇다면 리버풀이 영입할 만한 센터백 매물들은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니코 슐로터백. 1999년 독일에서 태어난 니코 슐로터백은 키 191cm, 체중 86kg으로 대단히 좋은 신체 스펙을 가진 선수입니다. 주발이 왼발이라는 것도 장점일 수 있고요. 슐로터백은 프라이부르크 유스 생활을 거쳐 프로 무대에 데뷔했어요. 그리고 도르트문트 이적 이후 포텐이 터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슐로터백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역시 빌드업 능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잘 드러나는데 올 시즌 슐로터백은 패스 성공 892회, 롱패스 성공 106회, 롱패스 성공률 61.6%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동포지션 기준 최상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특히 왼발잡이라는 것은 그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는 요소일 수 있어요. 최근 빌드업을 중시하는 팀들은 센터백 조합에서 좌우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왼발 센터백을 왼쪽에 두면 후방 전개가 확실히 매끄러워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슐로터백은 이런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선수죠. 거기에 자신의 피지컬을 이용한 볼 경합 및 태클도 그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본업인 수비에서도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라는 거예요. 현재 슐로터백은 도르트문트로부터 파격적인 재계약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구단은 그에게 팀 내 최고 수준의 계약을 제시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결정을 미루고 있죠. 슐로터백은 현재 도르트문트와의 계약이 2027년 6월까지로 현 기준 1년 반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급한 쪽은 돌문이라는 거예요.
거예요. 트랜스퍼마켓 기준 슐로터백의 현재 가치는 5,500만 유로, 한화 약 943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만약 이 가격에 영입이 가능하다면 적정 금액이라는 생각이에요. 남은 계약 기간과 현재 이적 시장 인플레를 고려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슐로터백이 바이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굵직굵직한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리버풀 입장에선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예정입니다. 얀 폴 바네케. 2000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바네케는 키 189cm, 체중 81kg으로 센터백으로 적합한 신체 스펙을 가진 선수입니다. 주발은 오른발이고요. 바네케는 자국 리그 소속의 NAC 브레다 유스 생활을 거쳐 프로에 데뷔했으며 2020년 브라이튼에 합류한 이후 2시즌간의 임대 생활을 거쳐 현재는 브라이튼의 핵심 수비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네케는 후방 빌드업 전개를 중요시하는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의 원픽으로 꼽히는 선수인 만큼 1차 빌드업에 상당한 강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또한 바네케는 영리한 판단 능력을 통해 높은 위치에서 상대 역습을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라인을 높게 형성하는 팀들에게 매력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네케 또한 슐루터백과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이 1년 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협상 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트랜스퍼마켓 기준 바네케의 현재 가치는 3,500만 유로, 한화 약 6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나름대로 적절한 가격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타구단의 이적 루머도 없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바네케가 다음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리버풀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전환 속도가 느린 슬롯 감독의 축구에 어울리는 선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키 판더벤. 2001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판더벤은 키 193cm, 체중 81kg으로 센터백으로서 최고의 신체 스펙을 가진 선수입니다. 주발이 왼발이라는 장점도 있고요. 자국 리그 소속의 FC 폴렌담 유스 생활을 거쳐 프로에 데뷔한 판더벤은 이후 볼프스부르크를 거쳐 2023년부터 토트넘 호스퍼 소속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판더벤은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가장 특징적인 장점은 역시 스피드를 활용한 뒷공간 커버 능력인데 최고 속도 37.38km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전성기 시절 가레스 베일을 상회하는 기록이에요. 이런 자신의 스피드를 활용해 순간적으로 빈 공간을 파고드는 판더벤의 볼캐리는 상대 수비에 균열을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팀의 새로운 공격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193cm라는 큰 키를 가졌음에도 공중볼 처리는 그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잦은 부상 이력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센터백 치고는 전진성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를 활용하는 감독 전술에 따라서는 충분히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 센터백의 성향도 중요할 수 있고요. 다만 판더벤은 현 소속팀인 토트넘과의 계약이 2029년 6월까지 현 기준 3년 반이나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토트넘 구단 내에서도 핵심 선수로 분류되고 있고요. 트랜스퍼마켓 기준 판더벤의 현재 가치는 6,500만 유로, 한화 약 1,11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이적이 성사된다면 실제 이적료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현지에서는 판더벤의 리버풀 링크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대부분 찌라시일 가능성이 높지만요. 조엘 오르도네스. 오르도네스는 센터백 매물 중 현재 리버풀과 가장 많이 연결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현지 기사의 양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수준이고요. 2004년 에콰도르에서 태어난 오르도네스는 키 188cm, 체중 80kg으로 좋은 피지컬을 가진 선수입니다. 주발은 오른발이고요. 오르도네스는 자국 리그 명문 구단인 인데펜디엔테가 배출한 루이세스 카이세도, 피에로 인카피에의 뒤를 잇는 대형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 선수입니다. 주 포지션은 센터백이지만 플레이 스타일상 오른쪽 풀백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영상을 찾아보니 오른쪽에서 라인을 높게 가져가긴 하더라고요. 또한 부드러운 발밑을 통한 빌드업 능력도 오르도네스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스 관련 수치가 좋은 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수치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수비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장점들이 있어도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현재 나와 있는 정보들을
고려했을 때 오르도네스의 계약 기간은 2029년 6월까지로 보이며 불위에는 금액만 맞는다면 오르도네스의 이적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의 이적료로 거론되는 금액은 850억 정도 수준이며 해당 금액이 적절한 수준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페이라고 봐요. 추가로 인테르의 알렉산드로 바스토니, 노팅엄 포레스트의 무릴류, 스타드렌의 제레미 자케 등도 이야기가 있었던 선수들입니다. 바스토니는 굉장히 탐나는 선수이긴 하지만 본인이 잔류를 원하는 듯해요. 그리고 무릴류는 작년에 재계약을 체결했기에 이적료가 말도 안 되게 비쌀 거고요. 또한 자케는 경쟁이 너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리버풀이 영입할 만한 센터백 매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바코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